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10월 7일 목요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전, 김치전, 감자전 이런 거 아니고요. 경제전 시간입니다. 전의 전쟁 경제전,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2%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한 반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이 우울한 소식만 들고 오게 됐는데요.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연속이고요. 예. 3분기 상승률 전체를 따져보면 2.6%로 나왔는데 이게 2012년 1분기 이후의 최고치였습니다. 이 물가는 경제 성장에 맞춰서 적정 수준으로 꾸준히 오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지금 문제는 물가가 너무 갑자기 급하게 오른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내내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였던 농축수산물이 3.7% 올랐는데요. 일단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였고요. 예. 반면에 공업 제품이 3.4%나 올랐고 석유류가 2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집세인데요. 전세, 월세가 다 많이 오른 가운데 전세가 2.4% 올라서 예. 2017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고물가 상황에 맞춰갖고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통계청의 설명을 보면은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그리고 명절 수요가 늘었고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 것 등의 영향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많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 측면에 상승 요인이 많다는 거는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상당히 좀 4분기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예. 일단은 이 아마 2%라는 물가 상승률을 별로 수긍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나 학자들이나 이런 체감 물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걸 예. 해결하는 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오름세가 둔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상방 요인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개인 서비스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국제 유가가 오르고 환율, 우유값도 오르는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여기에 전기료 인상까지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수치상으로 지난해 말까지는 이 저물가 상황이 우려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물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예.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저 효과. 예. 예. 이렇게 4분기 물가가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이 물가 관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상당히 많고 국내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물가 관리 시스템에 아쉬운 부분이 다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물가는 이렇게 어려운데 자, 주가는 거의 폭락 수준이네 보니까요. 3,000선 지금 그렇죠. 밑으로 예. 내려갔죠, 코스피가? 예, 어제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이것도 물가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예. 연휴가 끝나고 나서 5일에는 종가로 3,000선이 붕괴가 됐고요. 네. 어제도 추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82% 급락한 2,908.31로 마감했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 개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 순매수 금액을 더해보니까 1조 2천억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순매도가요? 예, 외국인 순매도 순매도가? 금액이요. 예. 결국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으로 1%가 넘는 폭락세를 보이면서 2,900선마저도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최저치고 작년 12월 24일 이후로 가장 낮은 종가였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충격에 더 취약한 편이라서 3%가 넘게 폭락했고요. 예. 지금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여기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면은 다소 네. 반등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네.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저가 매수세 정도면 뭐 큰 폭 반등 힘들겠네요. 근데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배경 뭡니까? 네, 일단 악재가 연달아서 겹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에 설명드렸던 물가 상승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기본적인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돈줄 조이기를 하는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유동성이 줄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다소 감소할 테니까 네. 증시에는 부정적인 편이고요.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국채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1.5%가 넘게 올랐는데요. 예. 흔히 안전자산 하면은 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금은 가격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자산을 꼽을 때는 끝판왕이라고 하죠. 예. 이건 미국 국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국채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는 엉망이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위험자산인 주식보다는 예.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증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또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요.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또 전력난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공급망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연달아서 지금 겹치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예. 한때 뭐 10만 준이 뭐 9만 준이 얘기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6만 전자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이 별명이 많은 주식이죠. 뭐 네. 10만 전자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전자를 걱정할 수준이 됐습니다. 어제 종가가 7만 1,300원이었는데요. 예. 한때 9만 원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점에서 한 20% 넘게 폭락한 수준입니다. 예.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도 부진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96,500원이었으니까 네. 그제 10만 원 아래로 내려온 뒤에 반전의 계기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는 죄송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예. D램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이걸 설명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그래요.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 여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 가격이 내년 초까지 하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소 부진한 상태인데요.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과도한 우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주가 약세 배경으로 꼽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공매도 부분 재개 뒤에 외국인이 233조 원을 공매도했다고 합니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금액 기준으로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듣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공매도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예. 이 공매도도 뭐 말씀드리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만한 주식에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기다리면 됩니다. 예.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결국엔 주가가 회복되기 때문인데요. 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오르고 주가 떨어지는데 가계대출 좀 조이기 하지 않습니까? 예. 서민 입장에서는 삼중고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여당에서도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어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승범 위원장이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현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곧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으니까 네. 세부적인 조정은 좀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이 가계대출이 지난 7월에 15조 원이 늘었는데 8월에는 8조 7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일단은 다소 안정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이런 대출 조이기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하나은행이 2개 상품의 대출 갈아타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자평에도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예.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최근의 대출 대부분은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인데요. 예.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올해 중도금 대출 만기가 찾아오는 사업장이 공공 분양주택까지 포함해서 5만 6천 가구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중도금 잔액을 고려하면은 대략 한 3조 원 가량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데 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주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이 실제로 전세 대출과 주택담보 집단 대출이 줄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타격이 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걱정은 여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전세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는데요. 네. 규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26.1%에 그쳤습니다. 노웅래 원장은 이 보도자료에서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만큼은 대출 총량 규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예.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오늘 저 조 기자 목소리가 많이 메인 거 보니까 오늘 가져오신 그 소식이 다 좀 어두워서 암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였습니다.